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 전쟁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연일 군대를 확충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도상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왜 갑자기 국방력을 강화하려 하는 걸까요? 러시아는 왜 유럽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일까요? 오늘은 푸틴의 머릿속을 이해하기 위해 러시아가 죽을 힘을 다해 틀어 막으려는 한 평원의 비밀, 지금부터 앵꼬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 장 펼쳐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독일을 지나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이 땅 보이시나요? 산도 없고 협곡도 없고 거대한 강도 없는 이 끝도 없이 펼쳐진 평평한 땅. 우리는 이곳을 동유럽 대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이 땅은 풍요로운 농토였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땅은 저주이자 고속도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군비 확장, 이 모든 사건들은 이 평평한 땅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이 땅의 지형을 살펴볼게요. 이 동유럽 대평원은 깔때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폭은 600km 정도로 좁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과 바다가 맞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쪽, 즉 러시아로 갈수록 이 평원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쯤 오면 폭이 수천 킬로미터로 늘어나고 러시아 영토에 들어오면 그냥 끝이 안 보이는 허허벌판이 되지요. 이게 군사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만약 적군이 서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어선이 점점 길어집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지켜야 하니 병력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천연 방어망이라 불리는 산맥도 없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서쪽으로 진격하여 이 좁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요? 서쪽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단 600km의 국경선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깔때기의 좁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벌입니다.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는 엄청난 군사적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이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러시아는 왜, 그리고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러시아는 유럽이 언제든지 이 대평원의 길을 따라서 모스크바를 침략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포는 망상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 동유럽 대평원은 산맥과 같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천국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리죠. 1610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왕 지그무트 3세가 모스크바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혼란의 시대라 불리는 내전과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고 귀족들도 다 분열해 있었어요. 결국 폴란드군은 크렘린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왕자를 러시아 차르로 세우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수도에 외국 군대의 깃발이 처음으로 꽂힌 이 날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쪽에서 오는 모든 문명은 위험하군. 1812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병력 약 60만 명을 이끌고 러시아의 국경을 넘습니다. 그 대규모 병력 앞에 놓여있던 것은 그저 길게 뻗은 평원뿐이었죠. 러시아군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싸웠습니다. 이 드넓은 평원에서 대규모 병력끼리 전투를 했는데 패배라도 하는 날에는 바로 수도까지 프리패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전략은 바로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적에게 식량 한 알, 물 한 모금도 남기지 마라. 러시아는 스스로 불을 지르면서 후퇴했고 민간인들도 다 동쪽으로 피신시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텅 빈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나폴레옹은 대원정에 지친 군사들의 해이해진 기강과 떨어진 보급으로 인해 퇴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철야 전술로 식량과 보급이 끊긴 나폴레옹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직접 전투를 해서 거머쥔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불타는 모스크바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원은 우리 민족에게 재앙이다.
(1941년) 히틀러는 약 4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작전명 바르바로사.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히틀러는 그 조약을 스스로 어기며 소련을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이 평온하려면 러시아를 우랄 산맥까지 밀어내야 한다 라고 히틀러는 생각하며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나폴레옹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평평하고 단단한 동유럽 대평원은 독일의 전차 부대가 달리기 위한 레이싱 트랙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독일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진격합니다. 산도 없으니 어디를 우회할 필요도 없어요. 소련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고 개전 초기에만 수백만 명이 사로잡히거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모스크바 시내가 망원경으로 보이는 불과 30km 앞까지 왔습니다. 크렘린 궁전의 별이 보일 정도였어요. 소련이 기어코 주요 거점 도시에서 극렬한 저항을 하며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갔지만 소련은 약 2,7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갑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소련군들의 시체를 보며 소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진격하자. 이 세 번의 전쟁은 러시아에게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강박증을 심어주었습니다. 적들을 우리 땅에서 맞이하면 늦는다. 국경선을 최대한 서쪽으로 밀어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해. 이것이 냉전 시대에 스탈린이 동유럽을 점령하고 철의 장막을 친 진짜 이유입니다. 평평한 고속도로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지도를 보시면 정말 좁은 부분까지 딱 먹었어요. 소련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국경선은 다시 모스크바 앞쪽 대평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방어막인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다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이들은 적군인 나토에 가입해버립니다. 이때 러시아에게 남은 곳은 딱 두 곳,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였어요. 지도를 다시 볼까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로 가는 평원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의 평야지대와 맞닿아 있어서 여기가 뚫리면 모스크바까지는 그야말로 프리패스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500년간 모스크바를 계속 침략해왔던 서방의 탱크와 미사일이 이 평평한 러시아 국경 앞에 배치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유럽이지만 과연 유럽으로부터 몇백 년간 침략을 받은 러시아가 이를 믿을 리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지리에서 비롯된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서방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 무슨 영토 땅 따먹기냐.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건 범죄다. 맞습니다.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도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생존은 도덕을 따지진 않습니다. 러시아에게 이 동유럽 대평원은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열린 대문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문을 닫기 위해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가면서 탱크를 계속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강탈한 뒤에 그 진격을 멈출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안전한 완충지대를 찾아서 더 서쪽으로 갈 것입니다. 즉, 좁은 깔때기를 차지했던 과거 소련처럼 되기 위해 몸부림을 계속 칠 것입니다. 나폴레옹부터 히틀러, 그리고 푸틴까지 사람은 계속 바뀌어갔지만 그 무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 평평한 땅, 러시아는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저 좁은 깔때기를 차지하려 더 진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원의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도 다시 잠들었던 군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다가올지 모를 운명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평화로웠던 유럽이 다시 재무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사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지도라는 단순한 그림 뒤에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 그려져 있는 것 아닐까요? 지식으로 세상을 더 선명하게 앵꼬였습니다. 감사합니다.